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날씨같이 엄청나게 코인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랠리가 펼쳐지진 않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훈풍이 돈다고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거를 지난번 몇 개의 영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이 정도 같다. 사실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물린 거에 비해서 지금 이거 오른 거는 별로 그냥 그렇다라고.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다 개인의 대응 능력이고 개인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릇의 차이고 어떤 여러가지 어떤 그 입장 차이지, 그거는 솔직히 여기서 지금 정보까지 어떻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가겠어요. 계단도 그때 급작스럽게 올랐으면 급작스럽게 내려왔고, 이번에는 가도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성큼성큼 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예를 들어서 3만원에 산 코인이 지금 2,000원 됐다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행복해할 사람은 없겠죠. 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1,350원이다. 만약에 1,000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이런 느낌이 그래도 봄에 새싹이 도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톡방을 보면 아침에 제가 깨보면 불장이다. 그래서 수익 난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면 그때는 999개 정도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왜 안 읽은 카톡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몇 개 없어요. 아침에 딱 이런. 그래서 제가 딱 속으로 생각했죠.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야. 몇 명 안 돼, 떠드는 사람이. 그렇단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알트 시장이 움직이고 비트코인 찔끔 올라도 수익 본 사람이 없단 얘기야.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찔끔하면서 한번 공포감을 줬을 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금으로 빠져나와서 대기 탔던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간을 준 상태에서 슈팅을 준 거죠. 사실은 엄청난 장대 양봉을 준 건 아닌데 그래도 슈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방 압력이 돼서 좀 약간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을까. 퍼센테이를 따졌을 때는 한 40% 이상, 50% 가까이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미세고가 상당히 과매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제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오미세고를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랬는지는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이 코인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어떤 퍼즐을 맞히는 그것도 좀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사실은 10%, 20%, 30% 까질 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넣었다 하면 300만원 까질 거 안고 덤빈 거죠. 1억이면 3,000만원 까질 거 안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판단하긴 그렇지만 투자자로서의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줄 아는 눈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미세고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확신이 쓰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게 2,000원짜리 3,000원 바라보고 그렇게 막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텐셜을 크게 보면 적게는 35,000원, 5만원에서 크게 보면은 10만원을 보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지만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돈 조금 이렇게 넣었는데 거기서 조금 까지면 한 예를 들어 5% 까지면은 무슨 세상 다 망한 것 같이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벌면 막 엄청나게 막 그런 분들. 근데 그렇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 시장이 호락호락하게 돈을 벌어주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력들이란 사람이. 그래서 일단 초반에 잡설이 길긴 했는데 토탈 마켓캡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차트를 그렸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11월 달 들어서면서 쭉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이제 6월 달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작년 11월만큼 마켓캡을 어느 정도 다시 올릴 거다라는 희망의 롤 이 사람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올리면, 트윗을 올리면 급작스럽게 지우거나 뭐 다시 올리거나 해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저도 참 많이 자주 즐겨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리고 이건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트러스트 월렛에 이제 추가돼서 지원하기로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이 마크 보이시죠? 눈알 마크. 사선으로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스텔라 루멘 마크잖아요. 이번에 로고가 새로 바뀐 거. 그리고 아이온이 있고 킨이 있고 니미큐, 님이 있고 그 다음에 썬더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이 트러스트 월렛에 동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은 대중들은 생각을 했을 때 야 갤럭시 S10에 엔진 코인 들어간다. 야 이거 대단한 거다. 막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어. 그리고 나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막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물려. 그리고 뭐 무슨 코인이 어떻게 된대. 막 그런 블로거들이 막 떠들어. 유튜버들이 막 떠들어. 그리고 막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막 그런 코인들이 막 돌아다녀. 그럼 또 그걸 막 사. 그리고 또 그걸 물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거를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조용조용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끈질기게 오랫동안 장투로 가면서 사라지지 않을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은 댓글을 다시는 분 중에 본인이 무슨 코인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이거 익절하면 익절하는 게 낫냐.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까지 다 일일이 다. 그래서 설상 제가 익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익절함에 그거를 만족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더 올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저를 블레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런 댓글은 좀, 저한테 좀 안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BTC 차트인데, 아까 마켓캡을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래는 이게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3일 전부터 알트 불장이 올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다른 어떤 그 트레이더들 얘기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결론 내린 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보고 근데 저도 그래서 감안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봤을 때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 근데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이 당분간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어떤 그 시간이 사실은 지금 뭐 알트코인이 조정 장세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수익 난 사람이 없잖아요. 수익 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또다시 개미들이 몰려탈 수 있게 시세 분출을 할 수 있게 세력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딱 깼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톡방에 사람들이 많이 떠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아침에 딱 깼는데 뭐 붉은 글씨로 딱 나와 있는 게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뭐 50개다. 대화가 뭐 100개 미만이다. 이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로 사실 그게 특정 인물을 갖다 인간지표로 삼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수익 난 사람이 적다는 걸 사실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반복하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이건 오미세고 차트인데 이분이 이제 오미세고 차트를 올리면서 야 오미세고 그림 되게 이쁘게 지금 그리고 있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작년서부터 가장 강하게 밀었던 코인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미세고고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되게 많이 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수익 나셨던 분들도 있고 뭐 물론 뭐 지금 아직까지 작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 보신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 분명하고 앞으로 시세 분출이 분명히 어느 정도 포텐셜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요 근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익명성 코인 몇 가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다이어그램의 어떤 그 세력들 접근이 프로그래밍화 되어가지고 지금 베팅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포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익명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호라이즌이라든가 아니면 뭐 G캐시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또 일단 한번 보시면 마켓캡은 50.24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켓캡은 3.44% 상승했고 24시간 볼륨은 14.35% 상승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24다. 그래서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세가 알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랠리를 펼치면서 조정 장세를 슬금슬금 하면서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뭐 49, 48, 47 이렇게 쭉쭉 떨어지겠죠. 어느 순간까지. 근데 그거를 잘 보여. 그러니까 그게 크로스돼서 마주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약간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렇게 뺏기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도 안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0.92%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에드워드 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립토독이 좋아요를 여기다 눌렀어요. 그래서 에이다가 그 레저 나노에 추가됐다. 이건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세 분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코인베이스에 이게 상장될 거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지금 상장될 거라고 얘기하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에이다를 지금 갖고 노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업비트에 될 수도 있는 코인이 지금 포커스 안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코인이 업비트에 그러니까 마켓에 업비트에 지금 당분간 알트 랠리가 펼쳐질 텐데 그 시점에 가면은 저도 좀 약간 비트로 좀 환전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쪽으로 좀 옮겨볼까? 아니면은 다른 지금 주목받지 못한 알트로 다시 한번 옮겨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에이다 호재거리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구간이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걸 보시면 좀 부정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3월달 말이죠. 지금서부터 비트코인이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데 보면 더 올라.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3월달, 4월달 초까지 더 오를 확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CFTC에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승인 내주는 거에 관한 데드라인이 4월 5일 날이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랠리가 갈 수도 있는데 뭔가 세력들도 한번 브레이크 다운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꺼지는 거 없다고 영원히 내릴 것 같이 하다가 요 근래 좀 올랐잖아요. 이래저래.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근데, 영원히 오르지 못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 3주 정도 지금, 어떤 일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한번 큰 조정을 한번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더 크게 가려면. 근데 그거를, 날짜가 맞춰지는 게, 7일에서, 그러니까 5일에서 8일 사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간이 더 있고, 그리고 다음 달까지 가서도 한 5일에서 한 8일 사이니까 크게 봤을 때 아직까지 시간의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하고 CFTC에서 나온 비트코인 ETF의 데드라인하고 믹싱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두셔라.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점선이 해서 빠지면 이 사람은 뭐 3,100불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많이 빠져야 한 3,500불? 많이 빠져야 3,500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뭐 3,100불이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이 개인들이 많이 안 타면서 슬금슬금 조정도 약간만 거치면서 갔으면 좋겠죠. 그게 가장 이쁜 그림이고, 바이낸스에서 지금 대시를 어저께는 모네로, 그리고 오늘은 대시를 추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BNB하고 페어, 그리고 USDT하고 트레이딩 페어를 했다. 자, 어저께도 익명성 코인의 대표인 모네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익명성 코인에서 가장 빠른 트랜잭션을 자랑하는 대시가 여기 등장을 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 익명성 코인을 일부분 넣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력들은 불나방들, 대중들을 꼬이기 위해서 화환한 불을 켜. 막 시세를 급등시켜. 그럼 사람들이 막 타. 근데 거기에다가 가세를 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톡방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서 뭔가 무슨 이슈거리나 기사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하고 합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블로그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그 뉴스를 보고 사잖아요. 약간의 수익은 볼 수 있어. 근데 수익을 본다기보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코인들 있죠. 그러면서 시총 높은 거.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20위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동전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슬리핑 자이언트 같은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거. 그런 코인 아니면 저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총,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 시총 상위 뭐 10위권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많이 가봐야 20위권 안에 있는 거를 보시라는 거죠. 많이 가봐야.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말씀드렸고, 이거는 영국 하원이 예정된 브렉시트 이틀 앞두고 공식 연기, 법안 통과됐다. 그래서 이게 또 화두로 또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날짜가 어디로 가냐면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 연기하기로 수정 승인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5월 22일까지예요. 4월 12일 날 한번 보고 만약에 거기서 넘어가면 5월 22일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뭐 클레이튼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국제 송금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뱅크에서 하는 거 승인안에 관해서 내주는 거에 관해서도 날짜가 맞춰진 게 제가 알기로는 5월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즐을 잘 맞춰 보시면 6월달 말에 클레이튼에서 메인넷을 런칭하겠다. 그리고 베스티를 이용해서 상용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결론 내린 거는 결국에는 그 한두 달 전후로 해서는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후에는 뭐 여러 동영상이 돌 거고 법도 뭐 예를 들어서 6월 22일인가 20일날 뭐 G20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퍼즐들을 자세히 가만히 맞춰 보시면 대충 아마 그림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한 달, 만약에 4월 달에 초에 만약에 급락 장세가 있어서 만약에 저점 구간이 온다면 그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마지막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을 그려놨거든요. 그걸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 코인베이스가 이거를 준다. 이게 100밀리언만큼 이제 스텔라 루멘 코인을 줄 거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 프로토콜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준다고 코인베이스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기 스텔라 루멘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왜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왜 코인베이스에서 이런 선물을 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무슨 은행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커스터드 서비스도 움직이잖아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또 이게 엮여 있는 게 또 크잖아요. 미국계 중심의 어떤 그 거래소 중에도.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스텔라 루멘. 저는 제가 만약에 만약에 코인 투자하겠다. 근데 리플 투자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리플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텔라 루멘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리플을 30% 정도는 저는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거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것도 또 스텔라 어떤 기사인데 이런 게 뭉쳐 나오잖아요, 자꾸. 그죠? 스텔라 인플레이션 버그 패치 및 결과 2.25억 개 스텔라 연구. 그래서 우리는 스텔라가 중요한 금융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으며 공개 기준이 그 현실을 반영하여 증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목할 만한 버그가 없었으며 패치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를 상세히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지난달 발표된 2019년 로드맵에서 스텔라는 이번해 말까지,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
모든 스텔라 개발재단 XLM에 대한 완전한 회계 처리에 전념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하고 스텔라와 협력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믹싱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보시고 마음의 결정들을 하시고, 이것도 CFTC 기술자문위원회가 크립토 규정 및 DLT 채택에 관해서 논의한다. 지금 뭔가 세게서는 저는 한 발 뒤로 뺐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CFTC가 앞장서서 지금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선물거래 지금 보시면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CFT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비트코인 ETF랑 관련해서 밀접한 어떤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결론 도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4월 5일이라는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6일이 될 수도 있어요. 4월 5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건 명분을 얘네들이 만약에 폭락 장세를 펼칠 명분으로 하나 삼을 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4월 5일날 6일날 만약에 그때 정도에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그것도 시장 파급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쯤 가서 뭔가 또 뉴스가 나오긴 하겠죠.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기술자문위원회는 3월 27일 수요일 회의에서 암호 규정과 DLT 채택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비트토렌트가 지금 릴리즈를 했다. P2P 소셜미디어 어플을 런칭을 시켰다. 그래서 비트토렌트 라이브라는 거를 이 쿼터 안에 지금 이거를 런칭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발표한 것 같은데, 내용이 보시면 비트토렌트는 트론 소유의 B2P 소프트웨어 회사인 비트토렌트가 자사의 분산형 소셜미디어 앱인 비트토렌트 라이브의 공개 베타 버전을 2019년 2분기에 3월 27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3월 27일날 발표한다고 하는 거네요. 쿼터2라고 써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스냅챗 및 틱톡과 비슷한 모양의 비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라이브 콘텐츠를 만들고 휴대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지금 뭐 유튜브하고 비슷한 걸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랑 어떤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거랑 다른 어플하고 비슷한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현물경제하고 같이 트론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별풍선 같이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광고를 보면 트론을 지급받는다던가 이것도 아마 분명히 하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다못해 이커머스 어떤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도 나중에는 연계해서 글로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추가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트론 사용을 극대화시키겠다.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 비트메인 투자자는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비평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자금 조달을 위해 비트메인 근처에 갈 곳이 없으며 투자자를 위한 소송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 여름에 말하는 거예요. 작년 700만 달러의 기금 모금이 아니라면 비트메인은 파산할 것입니다. 지아노와 CFO는 수화 투자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하고 텐센트에게 자본을 잠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IPO가 되기 위해서 투자한 회사가 소프트뱅크다, 그리고 텐센트다. 근데 이 두 회사가 그거에 관해서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예전에도 이런 거에 관해서 한 동영상에서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한 이틀인가 하루 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 소프트뱅크에서는 여기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텐센트에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뉴스를 들고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런 적이 없다는데 넌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드냐.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무슨 코인에 투자가 됐어.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코인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그때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일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삼성 SDS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샀대. 엄청나게 매집했대. 근데 야, 그런 게 뻥이지 무슨 사실이야. 근데 나중에 결국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엔트파이낸셜, 제가 저한테 이제 어이없는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디 가나,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무슨 회의석에 예를 들어서 10명짜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원급 그런 데는 아니지만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 있고 뭐 부장 있고 뭐 사장 있다. 그러면은 그런데 회의 자리에서도 제가 생각해서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소리 크게 막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쌍욕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대표한테도. 근데 저는 잘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 안 잘리냐면, 그거는 뭐 제가 제 입으로 직접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트파이낸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네오코인하고 관련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그거를 왜 내피셜로 왜 내보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엔트코인이라는 데가 엔트쉐어라고 처음에 그 코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로고를 잘 보시고 눈 하나 달린 개미 모양,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에서 지금 있는 그 눈 하나 달린 개미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되게 가짱쿠 되게 하찮게 보는 이유가,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 오히려 본인들이 서칭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제가 내피셜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퍼즐을 맞출 때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맞춰가지고 그 퍼즐이 조합이 어느 정도 맞추면 저는 결론을 도출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거든요. 한 발 멀리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뉴스에 뭐가 나와. 뭐 예를 들어 뭐가 나와. 그러면 그것만 딱 믿어. 그리고 또다시 저녁 때 다른 뉴스가 나오면 그 말을 또 믿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앵크가 팥으로 메주를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저녁 때 가서 또 콩으로 메주를 썼습니다 하면 뭐, 야, 아침에는 뭐 뉴스가 팥으로 메주를 썼다는데 이 뉴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사람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현실에서 일하세요. 비트코인이 4,000불대로 올라서는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레드 캔들로 좀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미국의 주가 지수만 갖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CCN에 나오고 지금 미국 어떤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어떤 그 주식시장에 일하는 사람이 딱 사진에 나오긴 했지만, 전 세계가 동조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게 분명하다는 거죠. 미국이 마찬가지,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유럽의 독일도, 이탈리아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와중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올해가 아니라면 2020년 안에는 분명히 뭔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암호자산을 급부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현물 경제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버블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꺼질 때도 된 거에 관해서 바늘을 거기다 꼽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올 거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를 제가 말씀드린 건 없지만, 어쨌건 오늘도 투자하시는데 잘들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보시고 어쩌지 않게 단타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톡방에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는 어떤 그런 뉴스들에 예를 들어서 혼선을 빚으셔가지고 코인을 잘못 사시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